바다로 간 고래. 트로이 하월은 25년 넘게 동화를 쓰고 사파를 그렸다. 아동소설 트리플강의 용왕은 미국 베스트셀러 협회의 새로운 목소리 목록에 올라와 있다. 1988년 빨간머리엔 판본의 컬러 그림을 그렸다. 작가는 라디오헤드의 명곡 블룸의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한다. 줄거리. 웬즈데이의 집은 커다란 유리 어항입니다. 한 번도 유리 어항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수요일이란 뜻의 웬즈데이는 이름처럼 세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람들, 자동차, 해와 달, 세상 모든 것이 웬즈데이 주변을 빙빙 돕니다. 어느 날 웬즈데이는 저 먼 곳에 있는 파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파랑. 웬즈데이가 높이 뛰어오를 때만 보였고 볼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높이 뛰어오르면 파랑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다시 뛰어올라 보아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웬즈데이가 뛰어오를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쟤 좀 봐. 공중제비를 하네? 어항 바닥에 누워 쉬고 있을 때 한 여자애가 다가왔습니다. 어항을 톡톡 두드려 웬즈데이를 불렀습니다. 내 이름은 파이퍼야. 너 참 멋지게 생겼다. 그런데 진짜 너희 집은 여기가 아니야. 아이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고? 여기는 틀림없는 웬즈데이의 집이었습니다. 진짜 너희 집은 바다야. 파이퍼는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다? 바다라고? 바다가 뭐지? 웬즈데이는 밤낮으로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바다가 뭘까? 먹는 것도 뛰어오르는 것도 잊었습니다. 파이퍼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도 몰라. 아무리 생각해도 바다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웬즈데이는 그만 바다를 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퍼뜩 파랑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도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웬즈데이는 있는 힘껏 꼬리를 탁 치면서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뿌연 잿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뛰어올라 보는 거야. 그래도 보이지 않으면 더는 뛰어오르지 않을 거야. 웬즈데이는 힘차게 하늘을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그랬더니 아주 높이 훌쩍 날아올랐습니다. 꼬리가 어항 테두리를 치는 바람에 어항이 쓰러졌습니다. 어항의 물이 순식간에 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물에 휩쓸려 웬즈데이는 아래로 떠밀려 내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유리 어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익숙하던 모든 것들을 스치며 잿빛 속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잿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나타난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바로 그 파랑이었습니다. 웬즈데이는 파랑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힘차게 돌고 높이 뛰어오르고 멀리 헤엄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웬즈데이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자기랑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와. 이제야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돌아왔구나. 의미를 찾는 질문. 화랑을 보기 위해 뛰어오르는 고래. 웬즈데이는 커다란 어항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고래다. 사람들도 자동차도 웬즈데이 주변을 빙빙 돈다. 사람들은 시름에 찬 얼굴로 바삐 움직이고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며 내달린다. 어느 날 웬즈데이가 높이 뛰어올랐을 때 파란 무언가를 보았다.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파랑. 그것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 그 파랑은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았다. 한 소녀가 웬즈데이에게 다가와서는 어항은 너의 진짜 집이 아니야. 진짜 너희 집은 바다야. 하고 외쳤다. 바다라고? 바다가 뭐지? 웬즈데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다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웬즈데이는 아주 높이 뛰어오를 때만 보이는 파랑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는 아름다움이었다. 바다를 그만 생각하기로 한 웬즈데이는 파랑을 보기 위해 힘차게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올랐다. 어항이 쓰러지고 웬즈데이는 어항에서 쏟아지는 물에 휩쓸려 떠밀려 내려갔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파랑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다. 파랑을 발견한 웬즈데이는 그 파랑에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 파랑을 보기 위해 자신의 자유의지로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올랐다. 웬즈데이의 선택은 익숙한 잿빛 세계를 뚫고 아름다운 파랑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스스로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돌아갔다. 수족관 밖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웬즈데이였다.
이야기는 구태여 잔혹한 인간들이 동물 학대를 강조하지 않았다. 웬즈데이는 자신의 의지로 자유를 찾아 바다로 나아간다. 경이롭다. 알지 못했던 자신을 찾아가는 웬즈데이를 보며 나의 파랑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정확히 읽기. 책에 있는 사실을 찾아보세요. 웬즈데이는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웬즈데이는 파랑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웬즈데이는 어떻게 어항 밖으로 나왔나요? 웬즈데이는 바다가 진짜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웬즈데이가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깊이 읽기.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고래를 본 적이 있나요? 어디에서 봤나요? 사람들은 왜 시름에 찬 얼굴로 바삐 움직일까요? 웬즈데이는 파랑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상하게 가슴이 뛸까요? 예를 들 수 있나요? 웬즈데이가 뛰어오를 때마다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느 날 파이커가 웬즈데이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진짜 너희 집은 여기가 아니야. 파이커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웬즈데이는 여기가 틀림없이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웬즈데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웬즈데이는 바다가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알 수 없었을까요? 웬즈데이가 파랑이 바다란 것을 알게 된 것은 언제인가요? 웬즈데이는 왜 파이퍼를 위해 노래를 불렀을까요? 웬즈데이가 자신의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파이퍼 때문일까요? 웬즈데이 때문일까요? 왜 사람들은 웬즈데이를 수족관에서 살게 했을까요? 바다에서 사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 웬즈데이의 어항 같은 곳일까요? 아니면 파랑 같은 곳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파랑은 어떤 곳일까요? 고래 웬즈데이는 비록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떠납니다. 고래의 자유의지가 아름답습니다.